새로운 도전이고요. 과잉되게 지구로부터 착취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의 연안 대도시는 다 잠긴다. 당장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점점점 급박하고 점점 더 강하게 마지막으로 1.5도를 막을 수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인 해예요.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16번째 주제로 기후위기 사라지는 미래에서 사라지는 미래로 지금 당장 행동하라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구 미래를 위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21일 지구적 기후 파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었고 2019년 들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등이 앞장서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탄소 배출 증가율 1위로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녹색당 당원 노형국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기후위기를 주제로 함께 얘기하기가 꺼려진다고 몇 차례나 정중하게 사양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로 꾸며보려고 모셨습니다. 500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그 이전 기준으로 해서 단 한 번도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어요. 화석연료를 배출해서 1.5도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각한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위험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2도를 넘게 되면 지구가 이제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요. 지금과 같은 안정한 기후로다가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인류에게 있어서는 지금 새로운 도전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 인식의 체계를 갖다 공고히 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건 놓쳐버리게 되고 당장 닥칠 때에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요. 즉 우리가 굉장히 과잉되게 지구로부터 착취를 해갖고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7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매년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1.7개의 지구가 이제 필요해요. 즉 우리가 굉장히 과잉되게 지구로부터 착취를 해갖고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미국 사람처럼 이 76억 명이 살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 사람처럼 살면 4.1개가 필요하고 근데 대한민국이 3위를 했어요. 여기서 3.5개로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나라가 자기의 영토만을 갖고 그런 순환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 자기의 영토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남한 면적의 8.5배의 면적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식량 자급률 한 25%밖에 되지 않고요. 자원 다 수입해야 되고 에너지 다 수입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의 영토에 이거로다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지구 환경 위기가 일어났다 했었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전면에서 지금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을 하고 끌어가는 이 주류 쪽에서 전혀 이 어마어마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대응도 하지도 않고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 뭐 시민이 이거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뭐 사람이 뭐 잠잠하면 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지금 이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기후위기는 경험이 아닌 인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란 말은 영국 가디언지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얘기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계획들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그 파리 기후 협약 때도 얘기를 냈고 뭐 도쿄에서도 얘기를 냈고 맞습니다. 인천에서도 그렇고 많은 약속,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많은 약속들을 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스웨덴 소녀가 툰베리라는 소녀가 그렇게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저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지금 당장 그 멈춰야 된다. 네, 지금 당장 시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기후위기가 어떤 뭐 먼 미래에 과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행동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막연한 미래에 막연한 계획들로서 이거를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무슨 기금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될까?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러한 뉴스를 봐도 뭐 가령 호주 연구팀이 2050년 앞으로 30년 뒤에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는 이런 뉴스를 봐도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기후와 그 우리의 삶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의식주의 모든 것에 기후 위기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모든 것. 예를 들면 폭염이라든지 그렇죠. 태풍의 빈번한 발생 네. 이런 것도 기후 올해 위기랑 같은 관계가 있어요. 올해 대한민국에 많은 태풍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 그 금세기 이래로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했는데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최근에 그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런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 1도가 올라갔을 때 그 수증기가 7%가 이상 더 배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해양에 있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올라가서 더 많은 구름과 더 많은 비와 더 많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그 태풍이 와서 그 해안가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육지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그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런 태풍들이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폭염, 한파, 태풍, 예, 그리고 뭐 물 부족, 식량 부족 이런 것들로 저희 삶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조천호 박사님 앞에 동영상을 저희가 봤지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류가 10년, 100년의 위험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대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실감을 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과학자들과 이제 일부 그런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험의 문제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느끼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후 변화를 몸으로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러한 뉴스를 보면 호주 연구팀의 경우에 2050년 앞으로 불과 30년 뒤에는 기후 난민이 10억 명 그리고 핵전쟁급 위기가 닥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호주 연구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기후 위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나라에서 그 농축산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해안가의 그 네.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식량 문제, 그 다음에 그 삶의 그런 주거의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그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현재 저개발 국가들이고 네. 그다음에 선진국 특히 뭐 그 호주나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로 폭발적으로 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그 몇천 명 수준의 그 난민도 그 문제가 돼서 최근에 그 영국 그에서도 문제 영국이나 네. 유럽에서 문제된 네. 것보다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억 명이면 거의 지구 인구의 네. 5분의 1, 6분의 1? 예, 그 정도. 7분의 1, 8분의 1 그렇죠. 정도. 예. 엄청났네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현재 지금 그동안에 많은 그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처음에는 이게 기후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추측에 불과한 건지 많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는 이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한 1도씨 정도에 올라갔고 그 과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그 올 금세기 내에 1.5도 이내로 그 기온 상승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기후 위기에도 인계점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계점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사태에 빠지고 그 인계점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노력하지 않으면 5년, 10년 이내에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그 노력을 기울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때 뭐 230여 개국의 그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 행동 정상회의 연설을 봐도 급박함과 절박함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하는 이 기후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위원회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과연 그 정부에서 이 기후 위기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위원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은 그 기후 위기 탄소 배출과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지금 최대한 그 약속한 만큼 지키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고 이번에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박함과 급박함 그리고 핵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에 위기를 정말 위기로 느끼고 있는지 그 툰베리 영상을 보면 울분하고 거의 막 화내고 있고 어른들이 질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상을 보면 되게 마음이 막 이렇게 안 좋은데 예, 그런 정서랑은 좀 많이 온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포럼을 준비하려고 만났을 때 이제 출근하시려고 1시간을 걸어서 오셨다고 얘기 들었고 저는 속으로 이분은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걸어 다니나? 예,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갈 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보다는 햄버거 하나 안 먹는 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더 좋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쉬운 언어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핵심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약간 예를 들면 그 햄버거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햄버거 하나의 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수의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우리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목축업, 소를 키우고 있고 소가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열대우림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그 소를 키우면서 열대우림을 파괴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나무들이 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육식을 하게 되면 메탄가스를 많이 소들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숲이 제거되기 때문에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쌀을 먹었을 때 어떤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소고기를 같은 양 먹었을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의 크기가 1대6?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일주일 동안 안 타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식 위주의 식단이라든지 어떻게 잘못 알려진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을 가져야 될 거고 이런 식의 식생활이 결국은 어떤 기후 위기하고도 밀접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생활에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상으로 시민들의 정책수다 16번째 이야기 기후위기와 비상행동 사라지는 미래에서 사라지는 미래로 지금 당장 행동하라 편을 마치겠습니다. 왜 가치와 행동의 변화를 당장 이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비상 선포를 촉구하는 지식인의 3가지 요구사항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 강화하라. 신속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라.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